안녕하세요, 아이샤입니다. 슈퍼프로그에서 나온 히파치 JPX135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X135의 풀패키지 플래티넘 모델이고요. 여기 보면 EC5G라고 해서 엠콘사에서 만든 필터 베이퍼를 장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풀 패키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24채널 팬범 조종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플랫 버켓과 기본적으로 이런 지게발 그리고 미퍼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버 버전하고 한 3가지 정도의 제품이 있는데, 이제 이 버전이 빠진 버전과 25일이 빠진 버전, 그럼 이제 조종기도 다른 걸로 바뀌게 되고요. 그냥 기본 바가지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델도 있으니까요.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모델 구입을 하셔가지고 즐길 수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기본적인 디자인하고 디테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히파치에서 나온 JPX135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이 녀석은 플래티넘으로 풀 패키지고 앵콘에서 나온 필터 로베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런 디테일 같은 부분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JPX135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US 실차 모델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무 계보를 이렇게 끼워 본 상태고요. 방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몰보라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데서도 이 고무 부분만 봤기 때문에 계보의 손상을 불준다는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집안에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에 진봉 같은 거나 소음 같은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미가 아저씨 피규어를 하나 세워놨고요. 차량의 넘버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줬어요. 대략적인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트 그리고 몰펑 다양하게 옵션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총 8빌브로 되어 있고요. 22채널의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고 조종기는 24채널까지 지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작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ZX135의 외관입니다. 이 보호를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썬루프까지 이렇게 열 수 있는 디테일을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썬루프에 있는 이런 부분도 열리는데 한 손으로 하니까 좀 잘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썬루프를 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C만 아크릴이 아닌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고, 이렇게 문도 열 수가 있죠. 근데 이 녀석은 보통은 이제 베퍼를 장착하고 나서 전원 같은 거를 안쪽에서 전원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아니면 안에 이제 LCD 같은 게 보통 매수 제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가의 제품이고 이제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운전석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경강등 부분이 몇 가지의 패턴들이 있는데 패턴을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모드죠. 기본 좌우로, 그리고 앞뒤, 그리고 사방 팔방 맞나요?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반짝반짝거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꺼지는 버전 한 5가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기본으로 켜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라이트도 다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라이트로 한번 켜볼게요. 오렌지 색상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도 장착이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네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하는
보온판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온판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블레이브를 스펙을 하고 있는데 유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유압이라고 하면 하부에 이제 무유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제품은 아직까지는 무유가 생기고 이제 그러진 않네요. 물론 밸브 쪽에서는 약간의 무유가 있어서 이제 밸브 마개나 이런 것들을 좀 교체를 해서 현재는 다 수리가 되는 상태고요. 현재 나오는 버전은 그런 부분이 다 개선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엠콘의 틸트 로테이트입니다. 이 틸트 로테이터의 엠콘 사건은 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킥을 유압으로 되어 있는 킥이 있고요. 그리고 그립 집게, 이 녀석도 유압이에요. 그리고 이 필프 부분, 좌우 필프해주는 이런 부품들도 유압으로 되어 있고 이미 여기서 유압이 3채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브레시스 모터가 회전을 반방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며 잘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한번 동작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엠컴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제작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완성도가 엄청 높고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오페시블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추가로 보면 이쪽 라인불 보온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깔끔하게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 유압의 호수가 2파이에요. 되게 얇기 때문에 강하게 뭐 빵을 타거나 이제 그런 제품은 아니니까 이 제품을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 안이나 실내에서 가볍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야외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실내에서 좀 더 강화된 녀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볼가드 같은 것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회전을 해서 볼까요? 이쪽은 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시 멈춰 볼게요. 자, 배터리는 상부로 임해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배터리 공간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배터리를 넣을 수는 없어요. 대신 이 부분을 열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큰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 좀 갈릴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배터리를 받고 이렇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배터리를 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냥 이제 즐기시는 분들은 좀 큰 배터리를 쓰시고 이게 올려보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반대편을 또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배기가 있는데 이 부분의 배기는 유압의 온도가 45도가 넘게 되면 여기에 팬이 있어요. 팬이 강력하게 불면서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팬이 불 때 많이 시끄러워요.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팬이 불 때는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 부분을 또 열어보면 이 녀석의 특이한 점이죠. 듀얼 펌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펌프의 하단과 펌프의 상단이 있는데 이쪽에 이 커브 안쪽으로 보면 밑에 5밸브와 위에 3밸브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위에 3밸브는 위에 있는 이 모퍼와 그리고 하단에 5밸브는 하단에 있는 모퍼가 이렇게 벌려주게 되는데 하단에 있는 부분은 이런 붐배라든지 그리고 블레이드 같이 힘을 좀 많이 요하거나 유량이 많은 이제 그런 부분에 하단에 있는 유압 펌프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상단에 있는 이 3밸브는 이쪽 펌프가 보는 거죠.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로는 암 부분, 그 빨개 혼자 싱글로 움직일 수 있는 암 부분이나 버켓 그리고 필프 부분이 왜 3밸브로 되어 있고 위쪽에 있는 펌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쪽 펌프를 한번 벌려볼게요. 안대 부분이거든요. 안 부분 쓰이겠죠. 버킷도 보면 위에 모터가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프 부분도 위에 모터가 보이죠. 그리고 폼을 보니 하단에 있는 모터가 보이고 있고 약간의 모터 소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더 이제 개선된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조만간 최신 제품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비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은 상태고요. 이쪽에 있는 조종기에 버퍼으로 음을 높이거나 맞출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헷갈리지만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적응만 하면 되게 많은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락션. 자, 그럼 동작을 한번 볼게요. 좀 더 넓게. 사운드하고 너무 과하지 않은 이제 그 정도의 음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깔끔해요. 대신 이제 요 몰통에는 이 계보 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듀얼 컨트롤 작동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는 많지만 대신 동작은 상당히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쉽게 이런 말라시라든지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습만 조금만 더 잘 하면 이렇게 피스트 부분과 회전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립도 여기 작동을 하죠. 이렇게 안은 이제 빠른 펴지면 안 되지만 천천히 이제 강하게 퍼는 거는 가능해요. 이걸 계산하려면 뭐 서버를 바꾼다든지 하면 더 가능은 하겠죠. 한국연료 15 정도의 전도를 가진 그런 유압유를 사용을 하라고 권장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46, 람보 46짜리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녀석을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46에 20 정도 되는 유압유를 섞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37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소모가 많고 배터리 용량을 작은 걸 넣었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은 유압유가 온도가 45도가 넘어가면 팬이 강하게 돌기 때문에 손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잠시 펌을 주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만 가지고 놀고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하거나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엄청 부족하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종기에서 좀 더 빠르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팔란이나 이제 타사 그런 조종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조종할 때도 좀 더 빠르게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도 그리고 레이브도 한번 매워볼게요. 3말 잘 빼죠. 얼마나 이제 섬세하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이제 이 녀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압 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사용을 또 많이 할 텐데 버켓을 보통 이제 수동으로 많이 교체를 하시잖아요. 이 제품은 유압 킥에다가 작동이 매우 스무스하기 때문에 버킷 정도는 가볍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버킷을 놓고, 버킷을 빼는 버튼은, 자, 버킷을 놓고, 그리고, 잘 보게끔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그거에서 한번 당겨주고, 다시 모아주면, 장착이 완료되죠. 회전도 잘 되고, 좌우, 필터가 잘 되는데, 이 제품이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뒤에 벨 부분이기도 하고요. 좌우에 시트의 각도가, 달라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으로 돌렸을 때는 제가 이제 각도기로 재보니까 25도의 각이 많아요. 그 부분은 여기에는 회전 못할 때문에 이 부분이 간섭이 있어요. 간섭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꺾이지 않고 여기 보면 유압 시즌 부분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반대편을 본다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반대편을 보니까 완전히 다 들어가 있죠. 완전히 다 들어가 있고 현재 이 각도는 35도의 각도까지 이렇게 스티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사 장비들은 보통 이제 45도에서 55도 정도까지의 필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은 좋겠지만 IC로 구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약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 제품에는 브러시스로 되어 있는 이런 테이프 로테이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브러시스 모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금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어 박스예요. 박스고 이쪽으로 해서 윙기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 부분의 주의 벨트는 이 볼트 부분을 강하게 조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어놔야지 약간의 유격을 가지고 이 브러시스 모터가 벌면서 충분한 힘을 보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꽉 조이게 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90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마 이쪽에 있는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가 안 나오고 모파가 안 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모파가 이제 고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뚫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 지금 이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이 14V를 느슨하게 하셔야지만 이 회전이 원활하게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ZX135에 더 많은 정보를 찾거나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SFRG라고 슈퍼 프로그램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제조사인 것 같아요. 슈퍼 프로그램은 그룹이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시면 있어요. SFROG 그룹을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다양한 사진들과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DCM에도 불구하고 선반부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선반부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스윙하고 전환이 되는데요. 조종기의 스위치를 전환시키면 스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선반부로 작동을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반부이다 보니까 좀 더 털기지가 좀 더 길게 작은 제품이지만 좀 더 길게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높게 그리고 더 깊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만간 제가 이 제품의 최신 버전을 언박싱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정확한 재원이라든지 파이프리 등 여러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 이렇게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덤 XE 조종기입니다. 팬덤 XE 조종기에는 EOS라는 펌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크게 손댈 건 없어요. 만약에 이제 뭐 반전시킨다든지 버퍼를 바꾼다든지 할 때는 무조건 이 제품은 믹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손봐야지만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필프나 이런 부분이 이런 짐벌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런 이제 그립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립, 그립 열기, 그립 닫기, 필프, 회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P5범의 버퍼는 사운드고, P3은 LED, 그리고 요 앞에 P4범은 유압 킥, 버킷을 바꿀 때 쓰는 거죠. 그리고 P의 2범은 이 사운드의 볼륨을 높였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L1과 L2는 집게의 속도를 이렇게 바로 가변으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여러 가지의 스위치들이 있는데, 1번은 3반분과 스윙을 변환하는 스위치고요. 4번은 어떤 모브를 바꾸는데 동작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이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2번, 3번, 5번, 6번 뭐 지금 현재 할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8번에 크락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번에 어패치, 전봉 어패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추가로 지금 이 제품을 장착이 안 되어 있지만 이쪽 안쪽에 전기용으로 해서 버킷을 장착했을 때 자동으로 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움직일 때 이 12번 버튼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제품은 믹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펌프를 돌리거나 하진 않아요. 움직일 때만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간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범 조정기는 매뉴얼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혹시나 구매하신 분들은 이 팬범 조정기를 의미적으로 조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00mAh의 배터리가 매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긴 시간을 이렇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괜찮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